밖으로 움직일 시간이 생각보다 없으실 거예요. 맞나요? 네. 그죠? 그러고 하루 종일 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중간에가 만지고, 손으로 만지고, 그 다음에 다시 강의 듣고, 손으로 만지고, 강의 듣고, 이거 있잖아요. 이게 리듬이 자꾸 반복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밖에 나가서 안 쉬어도 피곤하거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주의가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다 밝히네, 그냥. 자, 이제 모니터 다 써보셨으면 그 다음에 이제 하는 거예요. 아까 시트에 커뮤니케이션 채널 확보하라고 이야기 들으셨죠? 네. 예, 그거를 폰을 중심으로 이제 재구성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반장을 한 명을 지정을 해요. 반장을. 그래가지고 반장한테 안에 있는 폰 번호 가지고 전체를 카톡방에 소개를 해라. 전체를. 네, 그렇게 해서 그 카톡방은 학기 끝날 때까지 유지를 계속 하세요. 사실 끝나고 나서도 그 카톡방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네, 그리고 카톡방 이름을 뒷담화방이라고 정해라. 그렇게 하셔도 되고, 보통 강좌 이름으로 해야 되겠죠? 네, 그렇게 하고, 그 안에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 중심점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 한쪽으로는 강의 진행하다가 중간에 막 이야기하기 좋은 점도 있는데, 안에서 나중에 초반에는 카톡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많은데 어느 정도 선을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비밀 이야기를 제외하고는 카톡방에서 다루지 않도록 자꾸 유도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 그래요? 카톡방은 초기 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는 효과는 있는데 홍보 마케팅 효과가 전혀 없어요. 네, 근데 홍보 마케팅 효과가 학생들한테 왜 필요하냐? 더 필요해요. 이미 브랜드를 다 갖춰버리고 나머지 자기 자원이나 그런 재원을 활용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브랜드를 갖다 조절할 수 있는 성인들의 경우는 그게 잘 안 되는데, 학생들 경우는 수업을 받는 시간이 그나마 자기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잖아요. 그죠? 네, 근데 나머지는 알바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그 시간 동안에 서로 주고받은 그런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블로그에 최대한 들어가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게 카톡이 날아가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그룹에 노출되고, 이래가지고 자꾸 노출하는 훈련이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는 받침돼서 배우는 건데, 그죠? 근데 대학이라고 하는 데서부터는 사회에 나가는 바로 직전에 있는 단계잖아요. 근데 자기를 사회에다 열어놓고 커뮤니케이션 하는 훈련이 그때 안 되면 사실 매출에 나도 사실은 성인이 아닌 거예요. 그냥 고등학생이나 거기나 진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열어주는 작업 때문에 카톡에다 너무 가둬놓으시면 안 된다고. 근데 초기에는 굉장히 유용해요. 카톡이. 그리고 공식 카톡방으로 운영을 하시라고. 공식으로.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뭐냐? 인상 없다. 고마워. 가만 있어. 여기 강의 맞았는데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 알았죠? 막내가 아직 저희 그 유치원을 다니는데, 근데 자기가 전화번호 쓰지 않아서 굉장히 서운해요. 저희가 지금 결막염에 걸려갖고 수영장 다니다가 그래갖고 얘가 눈이 안 보여요. 눈을 계속 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저한테 전화하는 게 낙이에요. 아침에 놀아주다가 나왔더니 계속 전화를 하면 한번 받았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카톡방 이야기를 했고요. 카톡방 이름 붙이는 것까지 딱 붙여놓게 하세요. 그래야 빠져나가지 않고, 빠져나가면 학점 안 나간다고 이야기를 해주세요. 그리고 카톡방만 묶어주는 게 아니라 나머지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받았으면 내가 개인정보 수집하는 게 아니면 그거에 대한 응당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전화번호를 받았으면 카톡방을 운영을 해줘야 되는 거고, 이메일을 받았으면 메일링 리스트를 운영을 해줘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 프로필 주소를 받았으면 뭘 해줘야 돼요? 그룹 초대. 그
그룹을 운영을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트위터를 계정을 받았으면 뭘 해줘야 돼요? 트윗방을 운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죠? 수업을 본질적인 걸 아셔야 돼요. 내가 가져오는 장소 안에서 스마트폰을 쓰는 게 그게 스마트한 강의가 아니라 그거는 시작점이고 스마트폰을 쓰므로 해갖고 자기가 사는 돌아다니는 세상 있잖아요. 하루 일과나 사는 세상 전부가 강의장이다, 학습장이다. 자기의 그거를 사실 일깨워주기 위한 시작점인 거예요.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그걸 위한 준비를 해줘야 되는데 좀 전에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받은 거를 그런 용도로 써줘야 됩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알게 되면 건물로 된 자리가 진짜 교육장이 아니고 여기를 통해서 연결된 이것 자체가 세상 자체가 목상과 교육장이구나. 이걸 알게 해주면 이제 큰 걸 주는 거예요. 단순 강사가 아니라 이제 선생이 돼가기 시작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카톡방 이거 해주고 그 다음에 담당자를 잘 만질만한 친구를 하세요. 멀티 잘하고 이거 막 열심히 하는 친구를 카톡방 담당 이렇게 해주고 이메일이나 이런 거 잘 쓸만하면 구글 메일링 리스트 관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 활동 잘하고 잘 만드는 친구 있으면 그 친구가 기회를 한 명한테 너무 집중하지 말고 나눠주세요. 한 사람한테 집중하는 게 아니라 채널 하나 정도는 자기가 다 다루게 각자가 중심이라는 느낌이 있잖아요. 중심이 여러 개라는 느낌. 그런 걸 주셔야 효과가 나중에 시너지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중요한 부분이 있냐면 리스크가 나중에 줄어들어요. 뭔 소리냐면 갑자기 급한 일이 있어갖고 전달을 이런 걸 쫙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런 거 있을 때 중심점이 여러 개면 채널이 하나 막혀도 나머지가 커뮤니케이션이 돼요? 안 돼요? 네. 잘 돼요. 근데 안 그러고 일대 다의 관계를 이쪽에서 딱 구성되면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깜빡하면 막힐 때가 있어요. 중간에. 그래서 카톡방하고 하나 강력하게 원하는 게 반드시 페이스북 그룹은 운영을 하셔야 된다. 페이스북 그룹은. 근데 페이스북 그룹하고 카페를 놓고 질문을 많이 받아요. 둘 다 스마트폰에서 접근이 잘 돼요? 안 돼요? 돼요. 잘 돼요. 그런데 강의 중에는 카페는 쓰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카페는 게시판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면 놀아요, 자꾸. 딴 데로 해가지고. 네. 그러면 페이스북 그룹은 안 노냐? 페이스북 그룹은 게시판이 여러 개예요? 하나예요? 하나요. 하나. 게시판 자체가 없죠? 이 타임라인이 하나밖에 없잖아요. 거기서 쭉 흐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는 게 위에 올라와요. 그리고 그러다가 잠깐 딴 거 가서 댓글 하나 달면 그들이 위로 튀어 올라오니까 따뜻한 게 티가 나요? 안 나요? 나요. 티가 확 나죠? 그죠? 네, 그렇게 되니까 글 하나, 이번 시간을 위한 글을 보통 하는 분이 게시를 미리 준비해서 딱 이렇게 올려놓거나 이벤트가 걸려있으면 거기에 댓글로 이렇게 쭉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그렇게 걸어주시면 제일 좋아요. 예. 그 수업 특성상은 좀 다른데요. 가능하면 공개 그룹으로 하시고, 능력이 되시면은 오픈해 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강의장을.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보통은 돈을 받아버리면 그걸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근데 학교는 보통 돈 받고 하는 데가 많잖아요. 그죠? 근데 그 경우에는 강의를 오픈을 못해요. 그러면 똑같이 태국 그룹도 공개 그룹으로 해놓기는 하더라도 들어오려고 시도하면 승인을 안 해주는 거. 그렇게 보통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근데 열 수 있다면 자꾸 열어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사람이 고정되면, 물이 고정되면 어떻게 돼요? 원래는 어떻게 됐어요? 썩었죠? 네, 마찬가지로 학생들도 고정시켜 놓은 곳에 가둬놓으면 썩어요. 교육이 썩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열어줘야 돼요. 열어야 나도 노력을 더해요. 맨날 같은 사람 상대로 하고 맨날 이야기하고 있으면 상대적인 우위가 계속 유지가 되잖아요. 그러면 게을러져요. 그러니까 오픈을 해갖고 바깥에 관련된 사람들이 검색하다 뭐하다 자꾸 들어올 수 있게 열어줘야 돼요. 그래야 나도 부지런해지고 학생들도 못 보던 얼굴이 자꾸 들락날락 하다가 좋아요 막 하나씩 눌리고 막 하면 분위기가 어때요? 약간 산만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새로운 이런 문제를 찾고 있어가지고 정신이 바짝바짝 드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애들하고 관련된 진로 쪽, 진로에 관련된 그 특정한 기업의 CEO라든가 이런 사람 한두 명만 딱 들어와서 같이 섞여봐요.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 다르겠죠? 네. 예, 그런 분위기를 적재화라는 얘기를 해줘요. 그건 능력이에요. 열어놓으면 또 어디서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를 잘 조절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보시면 그 안에서 커뮤니케이션 나누는 게 진짜 좋은 기록으로 많이 남아요. 그리고 연말이나 학기말 가가지고 함께 2분 만들기 있죠. 그런 걸 한다고 미리 선언을 해주시거나 이렇게 하시면 안에 뭐 하는 거야, 또 의견이 이런 거를 갖다 다듬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오픈을 할 때 주의하실 점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현장에서 주의하실 게 저작권이에요. 저작권. 왜냐, 보통 강의를 할 때 폐쇄된 곳에서 강의자를 준비하고 강의하는 거. 그 다음에 이쪽에 리포트를 내느라고 자료를 해갖고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보통은 저작권을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없어요. 그죠? 보호를 받는다고요. 돈이나 계약이나 이런 게 없어도 그걸 완전히 오픈된 건 아닌데 대부분의 저기에서 그걸 허용을 해줘요. 근데 오픈을 했는데 열어놓은 상태에서 남들 눈에 띄잖아요. 검색에 걸리잖아요. 검색에 걸리고 또 터져 나르고 이런 일 딱 생기면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이걸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진행하면서 우리 안에서 찍고 우리끼리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를 전부 우리가 생산한 것만 써줘요. 그러니까 강사도 아까 부지런해져야 된다고 했잖아요. 안에 PPT나 이런 걸 만들어낼 때 그때 안에서 바깥 자료로 갖다 쓰면 안 되거든요. 사진도 내가 찍거나 그게 문제가 해결된 거 그런 걸 쓰게 되는 거고 남의 자료 운영할 때 정확하게 명시해줘야 되고 어느 수준 이상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다 컨트롤 해줘야 그래서 제가 능력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럼 별일 쓰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야기한 거를 100%다 해가면서 그렇게 하실 수 있기는 힘들어요. 최대한 기억하고 일부를 활용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고 또 하나는 뭘 생각하시냐면 본질을 다시 생각하면서 이걸 하시면 힘이 계속 나요. 어려워지고 많이 힘들더라도 뭐는요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 명의 인생에 진짜 도움이 되고 싶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진짜 도움이 되고 싶다. 이 마음이면 힘이 안 들어요. 계속 해낼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요 수업만 잘 때워야지 이런 생각일 때는 이렇게까지 힘든 일을 나는 하고 싶지 않다. 그런 마음이 얼른 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잘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요 방법을 써가지고 진행을 하면 사회 나갈 때 각자가 자기 컨텐츠 있죠. 리포트를 받을 때 뭐에다 받아요? 각자의 블로그에다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사회에 나갈 때 자기 컨텐츠가 확보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특히나 저작권 문제 같은 거 미리 다 이야기해줘가지고 이렇게 못 쓰게 다 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인 컨텐츠라고 4년 동안 한 번 딱 쌓인 상태에서 사회에 나가면 사실은 취업할 필요가 없어요. 창업 그냥 돼버리는 거예요. 그 정도 수준을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사실 고생한 보람은 진짜 있어요. 어쩌다. 저작권하고 그 다음에 그 CCL 쪽하고 나머지 요런 쪽 있잖아요. 라이센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거 강의를 나중에 따로 한번 제가 해드릴게요. 재밌어 하시는 분들만 모르고. 자, 그렇게 해서 카톡방하고 그룹하고 이런 쪽 활용하는 거 최대한 이렇게 모아놓고 그 중에 절대 빼면 안 되는 게 아까 뭐예요? 트윗방이요. 페이스북. 예, 트윗방이요. 페이스북 그룹은 안에서 놀기 싫어요. 하다 보면 딱 움츠러들고 그리고 바깥에서 사람들이 생각처럼 그렇게 많이 안 들어와요. 그 관계에 있는 사람들만 들어오니까 그냥 항상 그 범위가 살짝 유지가 돼요. 열려있지만 열려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카페나 이런 거보다는 좀 더 열려있긴 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범위가 한정이 있어요. 근데 트윗방을 사용을 하게 되면 트윗이 날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트윗 안에 있는 팔로워들은 관계가 약한 관계도 많아요. 그런 쪽들이 그 트윗을 쭉 지켜보게 되기 때문에 브랜드 형성도 굉장히 높아요.
그 내용 전파도 굉장히 빠르고, 반대로 바깥에서 보고 내용에 이의를 걸고 들어오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감당할 일은 늘어났는데, 근데 트윗당의 효과가 굉장히 커요. 트윗당에서 제일 핵심은 해시태그다. 샵 해가지고 우리끼리 정한 단어 있잖아요. 그 단어 넣어가지고 이렇게 트윗해주면 트윗당 맨날 그 화면 항상 들어와서 하지 않아도 다른 도구 가지고 트윗을 아무거나 날려도 그 해시태그만 들어있으면 일단은 어디로 들어와요? 트윗당으로 일단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근데 주의할 거는 트윗당을 관리하는 관리자를 학생 중에 한 명을 지정을 해가지고 글이 새 글이 올라왔을 때 적절한 게시판에다가 옮겨 담기를 해줘야 돼요. 메뉴에 등록을. 무슨 이야기냐? 트윗 에드원즈닷컴 같은 데서 일단 가입을 안 한 사람이 트윗을 날려도 바깥에 아무도 그러나 트윗을 날려도 해당되는 해시태그가 있으면 이 화면에 떠요. 트윗당 화면에. 일단 뜬다고요? 그런데 요거를 이미 이 트윗당이 보유한 메뉴에다가 등록하는 작업을 안 해놓으면 한번 여기에서 딱 떴다가 밑으로 하고 사라지면 다시는 안 돌아와요. 그런데 이걸 메뉴에 등록을 해놓으면 마치 게시판에다 담아놓은 거 그것처럼 나중에 게시판 들어가보면 지나가는 기록이 싹 나와요. 그래서 메뉴 관리 있잖아요. 메뉴에 연결해서 이거 등록해주는 거 요거 담당자로 주셔야 돼요. 그럼 효과를 트윗이 페이스북 그룹보다 훨씬 커요. 그리고 안에서 브랜드 구축하기가 훨씬 쉬워요. 왜냐? 페이스북 그룹 같은 경우에는 남들도 전부 다 실명을 쓰고 전부 다 얼굴 사진 걸고 전부 다 프로필들을 많이들 채워요. 비율이 높다고요? 그 안에서 노력하는 거는 티가 잘 안 나요. 근데 트위터 안에 들어가면 얼굴 없고 이름 실명 안 쓰고 프로필 엉망으로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학생들한테 일정한 룰 안에서 프로필 관리 잘해가 보면 굉장히 돋보일 수가 있어요. 짧은 시간 안에. 그래서 그런 특히나 트윗 날릴 때는 주로 강의하고 관련된 자료 있잖아요. 준비가 됐던 진행하게 됐던 그런 기록들을 그리고 블로그 이런 것들 자료 중심으로 해갖고 트윗이 날아가게 되니까 상당히 건강한 트윗 있잖아요. 돋보이는 트윗 이런 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트윗당이 아주 중요하다. 10분 쉴까요? 네. 예. 예, 근데 차이가 있는 게 페이스북 그룹은 페이스북 안에 들어있는데 트윗당은 트위터 안에 없어요. 트위터 바깥에 있는 서비스입니다. 네. 페북 그룹이요. 예. 근데 카톡 그거를 지금 여러 개 있으니까 어지럽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직접 관리하는 맛이라. 예, 알고는 하죠. 공부하죠. 그래갖고 그 맡겨갖고 하게 하면 카톡방에 무슨 뭐 배우고 알고 할 게 없잖아요. 그걸 쓰고 계시잖아요. 커팅을 안 하고 있었으면 예, 이렇게 보시면 박스가 분량이 최종적으로 여기 카톡은 관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대선해가 보고 나도 초대해가 또 카톡이 전화번호 받아서 뭐 만들라고 할까? 어려워. 미리미리 초대해라. 그러니까 카톡이 전화번호 받아서 뭐 만들라고? 카톡방 카톡방. 반장한테 이야기를 하세요. 그 반장이 정해서 내가 그 카톡방 그분이 초대하게끔 그분이 초대하겠고. 그 사람한테 문자를 이름을 넣어가지고 난 누구인데 이름을 넣어서 문자를 주라고 하면 그 사람 저장하잖아요. 저장해가지고 근데 되게 많으면 나눠서 하면 더 좋아요. 나눠서. 나눠서 이제 줄이 있다면은 그 줄에 가운데 사람이나 끝에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등록을 하게 하는 거예요. 나눠서 하는 예. 그게 좀 더 빠르더라고요, 나는. 인원이 많으면 나눠서 하죠.
여기에 그 토익들 보면 단어 하나 붙여가지고 표현을 다음 시간 시작을 2.5kg 치고 범죄를 정말 DP하고 이게 쉬는 거 동안 보면 여기가 흥하고 찍는 거 좋아하니까 카메라 있는 거 보면 많이 전화하면 다른 얘기 그러네. 다른 안 봐도 되는데 좋은 사이로 들어오는 건 별소리 해놨어. 처음 포스팅할 때 집으로 와서 그래. 딱 되잖아요. 우리 이제 미국 근데 지금 이야기들이 그걸 좀 올려놔야 되면 되는 거야. 그때는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면 폰하고 다른 거 할 여유가 전혀 없어요. 폰으로 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다이어트 짤때 여기에 선생님이 짜증나면 이제 이것 때문에 저는 구글 드라이브 다음으로 이걸 우리가 쓰고 다음으로 다음은 좀 많이 쓰거든요. 우리가 지금 50분을 했는데 다음은 일찍까지 전화하는데 찍을 때 셋톱박스 하면은 놀고 있다. 다음에는 폴더를 만들어 놓으시는 영상 아니요. 다음에 이거는 다음에 이거 만들어 놓으세요. 늘 올리지. 그러면 이거는 그 드랍박스에 이 제목으로 폴더 올라갔을까요? 이렇게 해서 드랍박스에 올린 게 있고 제가 카드나 내려 어디 이제 배달이면 감사합니다. 다른 가격에 얼마나 되는데? 별로 안 됐는데요? 네. 예전에 뭐 하지 그거 한 가지가 지금 미래 제품으로 집에 나가서 저녁이 다음 공사를
인사를. 가방사 시계요. 조금해요 맨날 많이 사요. 그쵸. 이걸 사용하는 데는 좋은 거 아니에요? 저는 2번이 좋아서. 이게 너무 이게 있잖아 11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11을 했는데 영 앞에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상대방 색상이 있다면 신호예요. 그런 거예요? 그 안 좋은 뜻이라고? 그럼요. 나 맨날 이렇게 했는데요. 안 좋은 뜻이 없어요? 시작할까요? 그런 거 내용을 그래요? 계속 알려주세요. 왜냐면 몰라고 맨날 이거 있거든. 그게 이 V자 좋은 뜻 안 좋은 아니에요? 소식이 있어요. 네? 안 좋은 소식이. 바깥에 해가 나고 있어요. 해나면 좋은 거 아닌가? 아 좋은데. 자, 전부 포스케어를 찍어주세요. 제가 방금 한 말 못 알아들으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자, 뒷단에 계신 분들 빨리 와가지고 여기 포스케어 못 찍는 분들 빨리 찍게 도와주세요. 네, 지금. 네. 진영님 거기서 뭐하고 계세요? 제거 먼저 찍. 자, 이 강의 같이 들으세요. 지금 요거 강의 같이 들으세요. 함께 들으세요. 네, 그 스토어 가셔가지고 스토어라고 검색을 합니다. 스토어 가시면 웹스토어하고 플레이스토어가 있거든요. 아이폰은 웹스토어고요. OS는 플레이스토어입니다. 웹스토어. 네, 웹스토어. 그거 무슨가요? 아, 이렇게 어제 이거 하는데 어때? 어제 사갔는데 배송이 안 돼서 그냥 그렇구나. 새로 나는 그것 때문에 새로운 거 다 까불라고 스마트 소셜 강의 기법 성장 소셜 강의 기법 성장이
여기가 아이튠즈 플러스 안 따라했으면 그리고 인터넷이 문제가 더 아닌 것 여기 위치가 어디로 찍히는 거구나. 어린이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린이들은 우리 영화. 그냥 어린이집에 하는 거. 아직 못 찍으신 분, 두 분이 있습니다. 두 분만 다 찍으시면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두분 더 되는 것 같은데? 내 사진을 왜 이거 하는 거야? 내 사진만 이런 거야, 지금? 왜요? 왜 그래요? 한번 내가 한번 제대로 다른 사람들은 올라가 있나? 볼게요. 그렇지, 그렇지. 그죠? 나는 그러니까 왕신이죠. 나도 이름 바꿨었는데 순간 지수 바꿔가지고 여기 봐봐요. 영희 나온 강준영 선생님, 강 선생님, 패더링하고 있을 때 쓰이지 안 된다고요? 스마트폰에서 번갈아 가면서 쓰셔야 되는 기종이 있어요. 기종에 따라서 어떤 거는 같이 3G나 와이파이가 다 되는 경우도 있고, 얘가 스마트폰 3G 잡았을 때 와이파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네. 패더링이 누군가 잡고 있으면 3G 아니고. 그래서 최근에 저기 여의도 가는 세팅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바로 좋아요. 자, 모니터 꺾고 여기 봐주세요. 모니터 꺾고 여기 봐주세요. 좀 전에 뭐 했어요? 어떻게 찍었죠? 예. 이거 왜 했어요? 홍보. 예? 친구요? 현지인. 아니, 오늘 하는 주제가 뭐예요? 스마트폰. 모바일에서 스마트폰으로 강의하는 거 이동네. 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거랑 포스웨어가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집이 와. 지금 하고 있다고 여기 있다 알려 좀. 이 동네 여기 있다,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안에 들어와서 하는 거를 옛날 방식으로 뭐 출제를 한 명씩 부를 수도 없죠, 그죠? 근데 시키면 남이 대신 찍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긴
있긴 있어요. 폰을 맡기면 되는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폰을 맡겨요, 안 맡겨요? 절대로 안 맡겨요. 다른 건 맡겨도 그건 안 맡겨요. 그죠? 예, 그리고 땡땡이 치려면 폰이 필요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와서 일단 포스피어로 찍는 거는 장점이 하나가 더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내부 기록으로 남는 게 아니라 외부 기록으로 남아요. 무슨 소리냐면 강의량이라든가 강의라든가 본인 이런 거 관련되는 게 밖으로 나가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강의 자체의 브랜드나 개인 브랜드하고 영향력이 있어요. 이게. 예. 그리고 포스피어 가면 보니까 찍으시는 숫자하고 못 찍는 안 찍어보신 숫자하고 거의 비슷하죠. 예. 학생들이 찍으면 그냥 강의할 때마다 찍는 게 습관이 된 친구들이 사회에 나오면 그러면은 어느 정도 경쟁력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어요. 경쟁력이 있어요. 왜냐, 포스피어가 장난감 같이 생겼는데 아주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를 담고 있어요. 하나가 아니라 두 개인데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이런 류의 프로그램을 뭐라고 그러죠? 이런 류의 앱을 LBS라고 그러죠. 예, 위치 기반 서비스. 위치 기반 서비스라고 하는 게 기존 옛날 서비스나 바깥에 나와 있는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대다수가 뭐냐면 그냥 똑같은 제품 갖다가 쫙 까는 거 이런 것들을 기존 친구들은 다 하잖아요. 근데 각각의 각각 위치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해내는 거, 그 상황을 공유하는 거, 이거에 익숙해지면 서비스를 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창업을 하건 취업을 하건 나중에 보면 이 눈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아, 자리에서 자기를 표현하면서 그걸 또 뭉쳐내고 기록해놨고 브랜드 강화를 위해서 밖으로 트윗이 자동으로 날아가고 이게 다 있는 거예요. 포스피어 찍으면 해놓으시면 설정을 해놓으면 트윗 날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는 가요, 안 가요? 가요. 네, 그렇게 되니까 한 번 딱 찍었는데 출석 체크도 되고 트윗 날아가고 회복되고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리고 날리고 있는 그 사람 안에 LBS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는 거,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LBS. 그렇게 되면 현재 배우고 있는 내용 있잖아요. 배우고 있는 내용에다도 LBS를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이 꿈틀꿈틀 안에서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고 또 하나는 배지라고 들어보셨어요? 배지? 네. 예, 배지가 뭐죠? 한 배지. 포스피어를 찍을 때 특정 조건 안에서 찍으면 그 사람한테 배지가 도착이 돼요. 배지를 수령을 할 수가 있어요. 포스피어 회사에서 내주는 건데 예를 들어서 몇 명 이상이 한 장소에서 일정 시간 범위 안에 포스피어를 찍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체크인을 하면 배지가 와요. 그러면 배지가 오고 예를 들어서 또 어떤 것도 있냐면 특정한 대형 시합이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뭐 이래가지고 배지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 가지 종류로 그거를 제대로 외우고 싶으시면 현은재님과 친구를 맺으세요. 현은재님. 페이스북에 가면 포단이라고 그래가지고 포스테어 강의 안에가 들어있어요. 네. 국내 이제 최고 멤버가 그 사람이 현은재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현은재 선생님? 현은재. 이름이 많아요. 현은재요. 기억이 안 나. 기억력이 네. 기억력은 없는데. 배지 말고 하나가 또 있는 게 뭐냐면 메이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메이어는 뭐예요? 네요. 그 자기의 메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가가지고 한 장소에서 본인이 이렇게 자꾸 찍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제일 많이 찍고 그 자리를 지켜내면 본인이 메이어가 되는 거예요. 그 장소에. 예. 그리고 다른 사람이 그 자리에서 더 많이 찍고 쫙 하면 어떻게 돼요? 뺏겨요. 그죠? 예. 무슨 요소예요? 배지와 메이어 이런 게 게임 요소.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하면서 스터디하실 단어가 하나 더 있는데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게이미피케이션. 네? LBS하고 동시에 포스피어가 여러분한테 날리는 메시지가 두 개가 있다. 하나는 LBS, 하나는 게이미피케이션이라고 하는 거예요. 게임.
그 발음이 너무 어려워서 못 알아들었어요. 발음이 힘들어서 못 알아듣겠다고요? 게이미피케이션. 게이미피케이션이요? 아, 나한테 발음을 기대하지 마세요. 게이미피케이션. 게임이지. 게임이 보통 게임하고 소셜 게임 장르는 어떤 거냐?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 그 페이스북 안에도 온갖 게임이 있죠. 함께 참여하고 막 하고 친구들끼리 불러대고 막 하면서 하는 게임들. 네, 그런 소셜 게임이라고 하는데 소셜 게임 따지면 게임에다 사회성을 집어넣은 그거를 소셜 게임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게이미피케이션은 다른 의미예요. 뭐냐면 게임은 아닌 것에 기존에 우리가 게임이 아니라고 생각해온 분야에다가 게임 요소를 갖다 결합을 시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게 왜 중요하냐? 우리가 사회 문제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 스트레스를 주는 굉장히 많은 부분들 있잖아요. 또는 스트레스를 받을 필요가 없는데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해결하는 해법 중에 하나가 게이미피케이션이거든요. 근데 포스피어는 뭐냐? 얼른 생각하면 새로운 장소 갈 때마다 장소 없으면 본인이 등록해야 되는 거 아세요? 네. 본인이 신규 등록을 해줘야 돼요. 네. 근데 포스피어 회사 입장 생각하면 상당히 날강도 같지 않아요? 자기네 회사 데이터베이스가 보강이 되는데 이쪽에다 해준 거는 나중에 메일 주거나 이런 거밖에 없잖아요. 챕터 등록자 이런 거 해주고 그러고는 가서 자기는 가져와서 전 세계 지도를 점점 구체화를 해가고 있는 거잖아요. 예, 엄청난 걸 하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즐겁게 그걸 해요.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닌데, 그죠? 네, 바로 그래서 게임 요소가 결합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들으실 때는 강의에 대한 부분을 해결을 하는데 거기에서 사용되는 도구의 활용 더하기 그 도구가 주는 메시지도 한 번씩 메시지를 보시면 좋을 그래서 포스피어는 이런 용도들로 쓸 수가 있다. 그리고 개인 브랜드의 영향을 강화한다. 홍보 효과가 계속 있고 이러니까 1인 창조기업 있죠. 또는 청년 창업 서울시에서 이렇게 지원하고 하는 데들 많이 있잖아요. 가면은 완전히 답답한 게 뭔지 아세요? 출근을 수의실에 가서 서류를 써요. 네. 출석을 종이에다가 손으로. 어떠세요? 안 좋아요. 답답합니다. 깝깝하죠. 아직. 왜냐하면 1인 창조기업들, 신규 창업하는 사람들 번쩍번쩍해도 멜통말통한테 굉장히 좋은 도구가 있고 그걸 활용하면 그 사람들이 어디에서 사업하는지 그리고 창업지원센터나 이런 게 거기 있다는 거 이런 브랜드를 갖다 밖에다 이런 것들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는데 그거를 게임 요소가 없는 그런 걸로 처리를 하니까 그건 낭비인 거예요. 이제는 쓰는 사람이 많아지면 역으로 보면 남의 마우스 뺏어가지 마세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포스페어 하나를 해봤어요. 예. 자, 전부 사진 찍어주세요. 폰으로 사진 한 장씩 다들 찍어주세요. 그 앞에 분들 다 찍었어요? 찍으셨어요? 아직 안 포스페어에서 올리셨어요? 네. 예, 한번 날린 거 안에다도 나중에 사진 추가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예, 그거 확인해 주시고 다 하셨으면 이건 넘어갈게요. 안 찍으신 분만 하세요. 아까 사진 안 넣고 하시면 뒤쪽이 약간. 아, 주의하면 안 된다. 네. 그러면 이거는요? 조금만. 서로 카메라 들고 찍고 있으니 뭐야? 아까 전에 구이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아, 그, 따봉하면 어떻게 되나? 나무? 이거는 원래 좋은 말이긴 하죠. 포스페어 날리실 때 제일 중요한 거는 해시태그예요. 해시태그. 안 썼어요. 맞아요. 원래 트위터가 해시태그를 써요? 아니면 포스페어가 해시태그를 써요? 트위터가 쓰죠. 근데 포스페어를 날리면 트윗이 날아가요? 안 날아가요? 날아가요. 그러니까 해시태그를 그때부터 넣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방송, 뉴스트림 가지고 생방송할 때 제목 잡을 때도 뭘 넣어요? 해시태그. 해시태그를 넣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포스페어를 찍을 때도 안에다 해시태그를 넣으셨어야 돼요. 넣으신 분 이 안에서 아까 날리면서 시간이 오래 가서 하다가. 안 넣으셨죠? 저 멘션했어요.
예. 하실 때 꼭 해시태그를 넣어가지고 하시면 나중에 뒷단에 어떻게 돌아갈지까지 계산이 다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에서 검색이 돼요, 안 돼요? 돼요. 돼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장을 계속 확장을 해버리는 거예요. 비용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고 아이들은 손에서 스마트폰을 놓지 못하게 역으로 집어넣으라가 아니라 놓지 못하게 하면서 굉장히 많은 걸 할 수가 있어요. 근데 포스피어의 단점이 하나가 있어요. 강의 시간이 2시간, 4시간 넘어가는데 같은 자리에서 포스피어를 계속 찍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찍을 수 있어도 의미가 없겠죠, 그죠? 예, 그래서 나머지 시간에는 사이사이 프로그램을 따로 두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끝날 때쯤 되면 4시간이 끝날 때나 아니면 새로 시작할 때 사진 찍어서 트윗하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사이에다 끼워 넣으시면 되는데 사이에다 아니면 화면 캡처해서 올리기. 뭐라고 했어요? 화면 캡처해서 예, 그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화면 캡처해서 올리기 같은 걸 할 때는 이제 언제 쓰는 거냐면 중간에 진행한 게 화면에 남아있는 경우 있죠. 이번 시간 진행한 거에 자기가 의견 단 거 이런 것들을 그거를 화면 잡아가지고 자기 화면 스크린샷 뜰 줄 모르시는 분 다 뜰 줄 아세요? 자, 숫자가 적으니까 이건 넘어갈게요. 스크린샷 잡아가지고 뭘로 스크린샷이고 이런 것들도 쓰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맨 끝부분 다 끝날 때 쓰시는 거는 꼭 블로그 포스팅으로 끝내시는 게 좋아요. 블로그 포스팅을 폰에서 해요, 안 해요? 해요. 예. 그거 네이버 블로그 앱을 많이 쓰고요. 앱 단계로 해서 안정되어 있는 건 그쪽이고, 그거 말고 웹 기반으로 된 거에서도 사진 올리고 이런 게 다 돼요. 네, 히스토리도 되고, 하여간 폰으로 시작할 때 사이점을 찍는 거, 교육 중에는 안 쓰는데, 강의장에 도착하면 뭘 찍는다? 포스트요. 쉬는 시간에는 사진 찍어 트윗하기, 예를 들어서, 또는 스크린샷 써서 트윗하기. 그리고 맨 마지막 자리 떠나기 전 확인은 뭘로 할 수 있다? 블로그 포스팅이요. 블로그 포스팅 복잡한 거 요구하면 못하니까 본인이 수업 시간에 노트한 거 있잖아요. 노트하거나 자기 생각한 거 그런 내용과 사진 찍은 거 그것만 가지고 그냥 포스팅하라고 그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경우에도 블로그 제목에는 뭐가 들어가요? 해시태그. 그죠? 해시태그는 트위터 안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통일해서 지속적으로 제목에도 해시태그 쓰라고? 그게 브랜드명이랑 마찬가지예요. 그죠? 대가로 안에다가 묻는데 대가로 안에? 해시태그는 트윗이나 밖에? 제목 하나만 쓸 수 있다, 여러 개로 쓸 수 있다. 여러 개로 쓸 수 있다. 쓸 수 있다. 그걸 통해 갖고 안에 관여된 사람이나 아니면 강의장, 강의명 여러 가지 의미를 거기다 결합해서 끼워 넣을 수가 있어요. 블로그 포스팅할 때 제목도 난 제목이 대가로 좀 묻는데 대가로 N쪽에다 시켜놓는데 많이 권하는 건 아닌데 한칸 띄워서 카톡방에 띄어서, 보도록으로 띄었으면 되잖아. 그게 아지트예요. 샵 대가로 한 칸 띄고 샵 대가로. 아지트는 어떤 그렇게 해도 장점이냐? 상관없고 대가로 안 해도 상관없고 안 해도 상관없어. 뒤에다 붙여도 상관없고 뒤에다 선생님 강의하실래요? 해시태그 좀 이따 강의를 꼭 시킬 거야. 선생님하고 강의님하고. 괜찮다. 자, 아지트 이야기를 드리는 중이었는데 카톡방은 폰 아닌 데서 돼요, 안 돼요? 안 돼. 돼요. 폰 아니면 쓸 수가 없어요. 아니 안 돼요. 그래요? 카톡방은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아지트는 컴에서도 동시에 활용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바깥에 대외적인 홍보 효과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조금 감안하셔가지고 보조적으로 필요하면 쓰세요. 필요하면 컴하고 폰이 섞여 있고 꼭 그 환경에서 이걸 해줘야 되겠다. 폰으로 다 했다가는 안에 구성상 너무 이게 한쪽으로 쏠린다 이런 게 있을 때 그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직도 없는데. 카카오톡 아직 없어요. 밥 먹고 갈까요? 네. 좋습니다. 어제 약좀 많이 드셨나? 여기가 저기보다 시원하죠. 시원한가요? 저쪽보다 시원한 것 네, 같아요. 저쪽보다. 왜냐면 여기가 넓으니까. 생각보다 못할만 하죠. 네. 아까 이거 받으세요.
그냥 안 나가면 시켜먹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 대표님, 예. 앞장 가셔야 저희가 밥을 먹죠. 앞장. 예를 들어서 뭐 소셜웹이라고 부르는 거죠. 소셜웹 한칸 띄고 활용한 순서 레벨까지 단어 샵 소셜웹 한칸 띄고 샵 웹 그런 식으로 이거예요. 블로그에 제목을 그렇게 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기 해시태그 다셔야죠. 여기 해시태그 다 아, 그러니까 블로그에다가 제목에다가. 그거는 이제 자기 해시태그고 다른 사람 해시태그도 같이. 여기 주목해주세요. 여기 식당 두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는 한 옆에 가시면 이창동 어제 수준에 보니까 부엌집이 있는데 그 20%가 일본인입니다. 아마 서울 시청에서의 최고의 맛집 아마 1번 최고의 맛집. 하나 있고 하나는 종로에 종로 옆에 직접 가면 종로 가깝잖아요. 그래서 생겨서 종로에 들어가시면은 그 청주동 해장국집이 있어요. 어디 갈까요? 시원한 거. 양쪽다 여기 반주할 수 있는 데가 아니잖아요. 청김동 해장국집. 가면 25명 가능할까요? 우리 청진동 해장국집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청진동이거든요. 청김동 해장국 좋습니다. 제 거 테더링 끊습니다. 강훈 교수님. 저도 꽂습니다. 저도 테더링 끊습니다. 저도 꽂습니다. 이제부터 수업 자, 못 그러면 종로에 여기서